안녕하세요. 타임즈 요즘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가 첫 취임 이후 부통령이죠. 미시즈 해리스 대통령, 부통령을 와 같이 중미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멕시코 아래가 이제 중미, 그 다음에 중미 아래가 남미가 되겠죠. 그 중미에 가서 어떤 그 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 실수? 그걸 이제 언론에서 끄집어가지고 어떤 자질이 있냐, 네가 제정신이냐 이렇게 좀 많이 혼났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미시스 해리스의 실수가 되겠죠. 자, we have the capacity to give people hope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사람들에게 hope, 희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럴 만한 우리는 capacity,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서 지난달 말했다는 거죠. Part of giving people.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의 일부는 바로 having a very specific commitment to 헌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헌신했다는 거죠. 뭘 root out 하면 뿌리째 뽑다, 즉 근절시키다 이런 뜻이죠. 근절시키다. corruption in the region. 그러니까 중미에 있는 그 나라들의 corruption,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한다고 하죠. root out,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헌신해 왔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서 희망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왜 미국으로 자꾸 이민을 오느냐. 니네 나라가 부정부패가 있고 그런 것을 없앤다면 희망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멕시코 장벽 문제는 자손TV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74강 그 다음에 49강 바이든의 이민법까지 해서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주시면 그 흐름을 아실 것 같아요.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들이 부모들은 추방되지만 아이들이 추방되지 않는다. 그런 기사를 74강에서 이미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민법에 행정명령을 내렸죠. 처음에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 장벽 어떻게 될까 됐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기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미국의 멕시코와의 국경을 자꾸 넘어서 오니까 트럼프 때는 여기 국경에다가 어떤 펜스를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던 트라이앵글을 해가지고 멕시코 아래 보시면 이제 벨리즈라는 나라도 있고요. 쿠바가 여기 있죠? 그 마치 악어 한 마리가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모습, 쿠바. 그 다음에 과테말라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뭐 니카라구아, 뭐 온두라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중미에 있는 중부 그 남미. 중남미에 이제 이런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도 한번 다뤘었죠. 베네수엘라 사태. 자, 그래서 해리스 텔 마이그런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는 이 멕시코 장벽을 통해서 오는 여길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오니까 같이 마이그런트 이렇게 이주민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Do not come 오지 말라고. 자, 그렇다면 요것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했다는 건데 실제 의미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during a two-day trip to Guatemala and Mexico. 자, 과테말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하고 멕시코 이 두 개의 나라를 방문했다는 것이죠. 이틀 동안. 처음으로 이제 이 해리슨 부통령과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왜 갔냐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슨 부통령이 역할을 나눈 거죠. 그 해리스 부통령한테는 이분이 이제 지금 부통령이지만 지금 인도 계열, 그다음에 흑인 계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색 인종의 그걸 대표하는 부통령에 임명해서 표를 얻어왔는데 차기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겠죠. 젊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에요. 이게 똑부러지게 말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 똑부러지게 말 잘하는데 이런 그 상황에서 do not come 그리고 외교 이런 그 이민자들의 외교 문제 이런 유색인종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색인종이니까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하고 이제 떠넘겨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잘랐다는 거죠. 업무를. 근데 이 업무를 잘하면 이제 부통령에서 이제 앞으로 대선에 주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이민 문제가 하루아침에 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퀘스천이 되는 거죠.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그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자꾸 제기를 하는데 자, intended to 어떤 의도를 가졌어요? address란 말은 다루다 이런 뜻이죠. 다루다. 물론 address가 뭐 주소란 말도 있고 뭐 연설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뭐 다루다로 많이 써요. The root causes 뿌리의 이유죠. cause 이유 of Central America. 중부 아메리카의 이민이죠. to the US. 이게 미국으로 이민 오는 그러한 근본적인 뿌리의 원인, 즉 근본적인 이유.
이걸 이제 다룰 작정으로 이제 이틀 동안 이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간 거예요. 이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도 이 국경을 통해 넘어오니까. 그래서 바이스 프레지던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말하기를 6월 8일이었네요. 6월 8일 뭐라고 말했냐면 연설에서 센트럴 아메리칸 마이그런트들, 그러니까 중부 그 아메리칸 중남미의 이런 그 이주민들이 should 하지 말으라는 거죠. not come 오지 말라는 거예요. to the US 멕시코 보도에. 그러니까 이 국경이죠. 이 국경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사구문 drawing the ire of progressive immigration activists. 진보적인 이민 그런 액티비스트 운동자들이죠. 그런 것에 찬성하는 운동권자들. 이런 운동권자들의 ire, 분노란 뜻입니다. ire. 그 분노를 끄집어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민주당은 그 정책이 민주당은 여기에 이 국경, 그러니까 공화당이 트럼프가 장벽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취했잖아요. 왜? 인권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또 극단적인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인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어, 분노를 지금 이끌어냈다. 이런 이야기고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깠죠. 그런 기사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추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사를 한번 잠깐 보면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으로의 도피를 택하게 하는 아까 그 나라들의 그런 열악한 부정부패를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경제, 인권 등 상황을 개선하면 된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인신매매도 많죠, 밀수 많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3년간 4천만 달러를 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거든요. 돈을 좀 주겠다. 그래서 과테말라의 농업과 주택에 투자하고 기업인을 돕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 방문에 이어 멕시코를 향했는데 외국 방문에 나선 것은 처음이죠, 이번이. 그래서 이제 업무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3월 달에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 문제에 관한 사령탑으로 지명한 뒤 첫 구체적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월 취임 당시에 미성년 미입국자 문제 아까 타임 자선TV에서 다뤘다고 했죠.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이민개혁 법안에 사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불법 이민자의 부모와 아이를 분리했던 이런 무관용 정책을 폐지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인권을 중시하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서 이제 이와 맞물려 있잖아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는 이런 수용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막 넘어온 거야. 가족 단위 미성년자, 애들 혼자 보내고. 나홀로 미입국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21년 만에 최고치인 17만 8천 명에 이뤘다. 이들은 대부분 북부 삼각지대로 불리는 아까 말했죠.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이다. 이 애들이 혼자 걸어온 거예요. 멕시코 국경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유가 아까 부정부패라든가 경제 기회 부족,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코로나19 여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당 국가들과 이를 줄이도록 협력한다는 구상을 갖고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국가를. 그렇지만 미 언론이 이제 퀘션을 한 거죠. 야, 이렇게 한 번에 어려운 이민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 요인을 줄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아이어, 드로이 더 아이어, 지금 어떤 그 분노를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표적 인사인 알렉산드리아 오사카쇼 콜테스 하원 의원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오지 마라 이렇게 발언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고 실망스럽다. 아까 드로우 더 아이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콜테스 하원 의원은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이 어떤 국경에서도 망명을 추구하는 것은 100% 합법적인 입국 방법이다. 이게 미국적인 가치죠. 둘째,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의 정권 교체와 불안정화에 기여해 왔으니까 책임 있지 않냐, 미국이. 비유했죠. 누군가의 집이 불타도록 돕고 나서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자라고 급진적인 그런 진보 인사,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영어로 이렇게 쭉 적어 봤는데, 지금 5만 경우에 5만 가지의 그 reported unaccompanied children, 그러니까 동반이 안 되는 거예요. accompany, 이게 부모가 없이 혼자 오는 애들이 5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mass migration, 이런 대량 그런 이주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implemented, 실행을 했죠. 스트릭터 보더 팔러시라고 해가지고 엄격한 국경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까 트럼프 때 말했던
family separation at the border입니다. 부모와 아이를 분리해서 가두는 거죠. 이러한 택틱, 전술은 decrease, 감소시켰죠. 이주율을. 그렇지만 하여튼 뭘 증가시켰어? danger of crossing the border.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 건너는 거야. 그 장벽을.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노던 트라이앵글, 방금 말한 그런 트라이앵글에서는 account for 대략 38,000명의 아이들이 혼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들, 이런 마이너들, 그러니까 소수자, 미성년자 이런 뜻이죠. 미성년자, 마이너. 얘들이 이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애들 오면서 학대도 당하고요. 트래피킹, 인신매매라는 뜻이에요. 인신매매, 트래피킹도 되고, 그다음에 익스플로이테이션, 착취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고 했다는 그런 희생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Fall victim to. 이런 희생양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경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detain, 이제 잡혀진 거죠. 구류가 된 거죠. detain, 구류. Custom and Border Protection이라는 대문자니까 미국 관세청, 국경 관세청 보호청에서 애들을 구류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퍼시큐션, 학대를 또 받았다든가 어떤 위험 수위가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런 데미징, 상처를 받는 여행이죠. 이런 레퓨지, 이런 안락한 자기의 거처를 찾는 이런 그 여행이 어떤 있은 후에 아이들은 cannot justify their means of migration. 왜 우리가 이렇게 이주를 가야 되지? 이런 수단에 대해서 합리화를 못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through a process called voluntary return. 자발적인 돌아가는 거.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아이들의 이런 journey home, 집으로 가는 여정은 어때요? 뭐 life threatening, 보다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the exact process of return, 이렇게 돌아가는 것의 정확한 그 프로세스, 과정이 클리어하지가 않아. 언클리어하고요. 돌아간 마이그런트는 또 스트러글, 몸부림치겠죠. reintegrate into society, 사회에 통합되려고 또 이제 엄청 노력을 해야 되겠고, 갱들의 또 타겟이 되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sent back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돌려보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await the standard removal proceeding in immigration court. 그러니까 이민 그 행정 법원에서 표준 그런 제거 과정 절차를 기다려야 돼요, 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afford legal representation, 법적인 그런 대표 representation, 법적인 그런 대표적인 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를 살 수가 없으니까 흔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스스로가 represent themselves, 스스로가 이제 변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루틴 스크리닝, 이런 일상적인 그런 감시죠. 스크리닝, 감시. 이런 검사를 통과하는 학생들은, 아이들은 트랜스퍼드, 이제 이송이 되겠죠. 트랜스퍼, 이송하다. 72시간 안에. 그래서 어떤 시설로? Facility of Health and Human Service라는 그런 시설로 옮겨주고, 이런 ORR, 그러니까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이런 난민, 이제 난민들이 이제 다시 세틀먼트,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소, 이제 그 약자가 이제 ORR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 이제 넘겨진다. 그러면서 역시 이제 멕시코 국경에 관련된 그 상황이 해리슨 대통령이 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뭐 단어들이 좀 괜찮죠. 뭐 부모님이 안 가고 혼자 가는 걸 unaccompanied children이라든가, 그 다음에 separation at the border, 가족의 그런 그 이별, 그런 거 표현이라든가, 뭐 인신매매, 트래피킹이라든가, 뭐 구류되겠다, detain이라든가, 학대, persecution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 통합돼서 몸부림을 취한다는 얘기, reintegrate into society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좀 좋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해리스 대통령의 말실수, do not come, 이걸 가지고 많은 그 설전이 있었다는 거고, 또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도 한번 살펴보면서 중남미의 그런 그 현실을 한번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